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가 대략 15,000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데요. 특히 창원시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신규 물량까지 대거 쏟아지는데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급한 대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3년 전 착공한 창원의 부영 월형 아파트입니다.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4,300세대 전체가 미분양입니다. 3.3제곱미터당 980만 원. 고가 분양 논란에 지역 경기 침체가 겹친 탓입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정률 87%, 입주 한 달을 앞둔 이 아파트 역시 전체 세대 가운데 40%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은 미분양이 거의 없나요? 없었죠. 높은 가격대에서 낮은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1억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경남에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15,000개. 이 가운데 창원은 6,800개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때문에 창원시가 내년까지 신규 공급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 평균 미분양률을 초과하는 구청과 500세대 이상 미분양이 된 구청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전면치 않도록 하고 또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이미 사업 승인이 난 12개 단지 7,200세대도 분양을 오는 2020년 이후로 늦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동 유니시티를 비롯해 모두 12,000세대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 시작되는 데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승인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막기 힘든 상황에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 공급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1년도부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과가 생기고 현재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창원시도 공급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수요 진작을 위해 지역의 일시적인 대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승인 안 내준 거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뭔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문제는 대출을 너무 많이 묶어버려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시자금도 다 묶어버리고. 하지만 정부는 지역 맞춤 정책이 자칫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장 참여를 꺼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실업자 수 100만 명,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 속에 요즘 정부나 자치단체마다 최대 화두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상황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국 남동발전 등 발전소 플랜트 설비를 생산하는 사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 업체는 최근 생산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고나 불량률을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실시간 파악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은 높였습니다. 소재가 얼마나 투입되고 생산을 얼마나 했으며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납기 관리라든지 이런 그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이 같은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 속에 기업 설비 투자마저 주춤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스마트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를 좀 내년에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각 자치단체도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기 준공과 산지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청년 일자리 지원 연령 확대 등 규제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고 지역대학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취업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언젠가는 본인들이 원하는 공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일자리위원회는 경남의 스마트 공장 확산과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내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8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하루 만에 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감사가 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하루 동안 경남도 교육청에서 국정감사를 엽니다. 대상은 경남을 비롯해 부산, 울산 등 동남권과 광주, 전남북 등 호남, 제주, 세종까지 모두 8개 시도 교육청입니다. 오전 국감은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2시 반부터 시작해 5시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청 국감 일정 가운데에는 경남 수학문화관을 시찰하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다녀온 뒤 국정감사에 질의 답변을 계속한다는 계획인데 일정 자체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실제 국감 시간은 최대 5시간 정도, 직접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8개 교육청 한 곳당 평균 30분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의 경우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학교 급식 등 주요 현안이 있고 사립유치원 비리 건절 등 공통된 현안도 많습니다. 30분 만에 제대로 따져질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 교육위 김한표 간사는 국감기간 8일 동안 63개 기관을 감사해야 해 어쩔 수 없다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과 감사단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배석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가서 다 개선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8개 시도교육청에 1년을 들여다보는 국감이 성과를 낼지는 오는 19일 경남도 교육청 국감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카리브해 아이티에서도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조차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마다 장애인 대피시설 보강이 시급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난해 11월 휠체어로 생활하는 지체장애 1급 송종문 씨는 당시 경남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진동을 느꼈지만 밖으로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3층 건물인 경남 장애인복지관에서 1층으로 내려갈 방법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뿐.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이용할 수도, 갇힘 사고 우려로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분들에게 물었더니 사실은 이 건물 자체가 그런 대피 시설물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다. 근데 경남의 대다수의 장애인 이용 시설이 이러하다. 이런. 경남 지역 2층 이상 건물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스스로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정해둔 경남의 재난대피소 1,500여 곳마저도 대부분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대피소로 가는 경사로 바닥에 홈입하여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경남도청의 지하대피소도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유일한 통로입니다. 대피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혀 대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로 불안하고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과 공공시설만이라도 대피 경사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재난 때 신체적 약자의 피난을 신속하게 돕는 건물 외벽 승강식 피난기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옷깃을 단단히 여미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창원의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등 특히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그래도 이 찬바람이 먼지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는데요. 지금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종일 이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안개 탓에 시야가 다소 뿌옇겠습니다. 현재 함양의 가시거리는 390m, 합천이 250m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은 당분간 아침마다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일부 내륙으로는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4도, 창녕이 5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창원과 김해도 10도에 그칩니다.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이 1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5도를 밑돌고요. 한낮에는 모두 2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풍랑특보는 점차 확대되면서 물결이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평년보다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기연구원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완성차와 충전기 제조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기차 충전 호환성 시험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이 오는 24일까지 3년 미만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성공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창원시와 경남에너지가 창원시 북면 신촌에 배관 4.9km를 매설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내일 채움 공제 신청을 접수합니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윤산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하동참여연대는 윤 군수가 지난 5월 31일 후보자 토론회와 6월 5일 하동군수 후보자 대담 등에서 대송산업단지와 관련해 위그선 31척을 계약했고 갈사만 산업단지의 투자할 업체가 계약 단계에 와 있다고 발언한 것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입법 예고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오늘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합니다. 또 다음 달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도민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보수단체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이 성정체성 혼란과 교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이동욱 수비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2년 동안 팀을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욱 신임 감독은 2012년 NC 구단이 출범할 때부터 수비 코치를 맡아온 창단 멤버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롯데자이언츠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이호준 선수가 내년 시즌에는 NC의 코치로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오는 25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마산 가고파 수산시장 장어거리 앞과 창동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가을 국화로 물들다란 주제로 올해 랜드마크 작품인 7.5m 높이의 마산 불종 등 국화 작품 11만여 그루를 선보입니다. 또 다음 달 2일 해상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 다채로운 문화와 체험, 경연 행사가 펼쳐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